주가가 살짝 빠지긴 했는데 아 CJCGV. 네. 아, 그러니까 결국 이거 헤어 마요. 해요 마요 진짜. 저는 그냥 들어가는 거는 의미 없다고 봐요. 공매도 말고 공매도 그- 말고 그러면은 의미가 없다. 네, 그러면 공매도로 차라리 한다는 게 뭐야? 네? 공매도로 한다는 게 뭐야? 공매도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다시 설명. 이거 되게 공매도를 일단 CJCV를 치는 거예요. 삽니다. 사서 지금 이 가격에. 네, 지금 이 가격에 팔아버리고 나는 예. 주가가 지금 현재 가격이 한 31,350원인데 예. 나중에 이거보다 싸지면 갚으면 되잖아요. 싸지면 내가 또 먹는 거죠. 네, 지금보다 내려간 거는 내가 다 먹는 거죠. 내려가면 공매도니까. 먹는 겁니다. 아, 그런데 내려가 먹는 거죠. 이 전환사채는 26,000. 26,600원 위로 가면 언제든지 사실은 이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26,600원과 31,500원, 31,350원 내가 공매도 친 가격 요 사이에서는 별로 이득 볼 건 없어요. 사실 바보짓 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수수료만 더 내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냥 아니지. 약간 수수료 더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가만히 갖고 있었을 때 이렇게 파는 거 하고 이렇게 하여튼 이것저것 따져보면 그냥 수수료 조금 더 들어가는 느낌. 근데 이제 무성의한 설명을 보라. 너희들은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 아니, 죄송합니다. 뭘 죄송합니다. 물어보냐 저런. 이런 짓은 하지 마라. 뭐 쉽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야, 당황했어. 나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었는데. 야, 우리 당황했어. 이거 죄송합니다. 실현일 수도 없고 모른다고. 이게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래요. 머릿속에서 이거 칠판으로 그리면 좋은데 3만 원이라고 칠게요. 3만 원에 공매도를 쳐요. 지금 주가가 지금 3만 주가 원이다. 3만 3만 원. 원. 지금 CJ 주가 3만 원. 네. 그리고 7월 8일 이후에는 나는 주식을 언제든지 26,6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예. 채권이 있는 셈이죠. 지금 이 채권을 들어가면 그러면 제가 3만 원에 사서 나중에 갔을 때 27,000원이다 주가가. 그러면 26,600원에 사가지고 27,000원에 팔고 하면 뭐 한 400원 정도 차익 생기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그걸로 다시 주식 사가지고 갚든 아니면 그걸 그대로 갚든 그러면 이제 차익이 조금 줄어들기는 해요. 뭘 갚아요? 주식을 갚아야 되잖아요. 지금 공매도 친 주식. 공매도 친 만큼 갚아야 되니까. 근데 그만큼 갚다 보면은 사실은 요만큼 수익을 못 볼 수가 있어요. 많이 못 보겠죠. 많이 떨어지면. 그치. 그런데 제가 해지를 하려는 건 뭐냐면 주식 가격이 26,600원보다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렇게 되면 이 전환사채를 쥐고 있었을 때 사실은 아무것도 득이 없잖아요. 1% 이자만 1% 이자만 받는 거니까 이 전환사채 일단 주목적은 그거예요. 전환사채를 투자하는 게 주목적인데 전환사채를 투자하려고 쥐고 있을 때 가장 큰 리스크는 내가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전환이 안 되는 상황. 전환을 해봐야 별 도움 안 되는. 도움 안 되는 26,600원 밑으로 주가가 내려가서 네. 팔지도 전환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채권 가격이 분명히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게 1% 이자니까 많이 가격이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5년을 쥐고 있어야 되는 물론 이제 주가가 중간에서 올라가면 상관없겠지만 네. 최악의 상황은 5년을 쥐고 있다가 난 5년 후에라도 좀 올라가면 팔거나 아니면 5년 후에 3% 이자 그때부터 받기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최악의 상황은 5년이 딱 되는 순간 CJCGV에서 이제는 갚을게요. 이래 버리면 그러겠지. 이자가 높아지면 당연하죠. 갚겠죠. 네. 어디서 빌려서라도 갚겠지. 예. 그리고 이게 또 큰 돈은 아니거든요. 물론 3천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아니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전환사채라고 생각하고 네. 내가 지금 CJ 주가가 3만 원대인데 네. 26,000원 밑으로는 갈 거 같냐 안 갈 거 같냐를 그- 판단하고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26,000원 비슷하게 가더라도 1%의 이자는 내가 받는다 연. 네. 1%뭐 배당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주가가 26,000원 이상으로 갈 것 같으면 사는 거고 네. 밑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안 하면 되는 거 안 아니에요? 하면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공매도 이런 과정을 굳이 해야 되냐는 아. 거야. 물론 우리가 모르긴 모르지만. 네. 저는 최악의 리스크를 피하려고 26,600원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5년 동안 쭉 유지되는 상황? 이게 지금 그럼 안 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아요? 내 말이 그 말이야. 내 그냥 말이 안 그 사면 말.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럼 이게 아예 무슨 수수료도 금리가 안 아주 내고 높은 것도 그냥 아닌데. 돈을 벌 기회도 없잖아요. 아니 아무 고민도 없잖아. 복권을 사지 않으면 아니 물론 그런데 안 사면 되잖아 이거. 앞만 봐도 지금 보니까 안 좋은 것 같은데 CJ 미래가 막 25,000원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안 그럼 안 들어가야지.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게 지금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상장되면 6월 8일에 상장되거든요. 장내에서 거래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팔지는 모르겠는데 안 팔겠죠. 누가 손해 보고 팔아요. 그래도 예를 그걸 사는 들면 게 제일 무슨 좋죠. ELS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격에는 내가 얼마의 금리가 확보되는데 네. 얼마 밑으로 떨어지면 왕창 무너지는 구조잖아요. 예, 근데 예. 이거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그진 아닌 게 아니죠. 예, 예.
떨어지는 만큼만 내가 손해를 보는 거니까 26,000원 밑으로 만약에 주가가 떨어져도 떨어지는 만큼만 손해를 보지. 사실 손해도 아니에요. 쥐고 있으면. 쥐고 있으면 네, 그렇지.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주식으로 전환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주식이 되잖아요. 이게. 그냥 주식이죠. 그냥 전환하면 주식. 안 되죠. 떨어져 있으면. 근데 이거는 알 수 없는 게 주식을 전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먹은 아, 5분 후에 주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15일 후에 주식이 돼요. 최소한 15일도 아니죠. 그죠? 월말에 한꺼번에 해준다며. 네.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주식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한 달 후에 아, 그 리스크가 미니멈 있다. 15일, 그쵸. 길면 한 달 후에 주식이 들어오니 15일 후에 주가를 예측할 수 있으면 CJ, CGV 이런 연구체 같은 건 안 하고 그냥 그 어떤 주식이든 해서 한 2달 만에 몰디브로 가면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 없는 거라고요. 이거는 그 주식 전환을 해서 이거를 한 달 후에 받으면 내 주식이 얼마가 되어 있을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김현우 소장님이 이거 공매도랑 같이 하면 안 되냐라고 그냥 번뜩 떠오른 아이디어처럼 말하지만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보신 잔뼈가 굵은 분들은 이런 당연히 거 다- 공매도로 같이 그래요? 하는 거예요. 이게 아, 당연한 거야. 아, 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전환사채를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공매도를 한다. 지금 주가가 예를 들면 3만 원인데 전환 가격은 2만 원이다. 네. 그러면 2만 원에 주식으로 전환해서 이 회사 주식이 10만 원 갈 수도 있고 20만 원 갈 수도 있으니 나는 이 차액에 기대를 하고 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실제 이론에 그 부합하는 원래 전환사채의 그쵸. 개념에 목적, 부합하는 투자자는 없고요. 예. 야 그렇게 높게 많이 갈 주식이 지금 전환사채를 왜 발행해? 좀 돈 없어서 발행하는 건데 그렇죠. 불안한 거예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항상 전환사채는 대체로는 노련한 투자자들은 현재 주가 얼마야? 3만 원. 네. 전환 가격 얼마야? 26,000원. 2만 원. 네.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러면 알겠어요. 제가 이 전환사채 사드릴게요. 회사에 돈 들어오죠. 그 대신 대주주한테 가서 주식 좀 빌려줘요 지금. 주식 빌려줘. 갚을 거니까. 빌려서 지금 3만 원에 그냥 대주주 팔아. 주식을 받아서 팔아요. 네, 오케이. 내 거 전환하면 한 달 걸리니까 네. 주식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대주주한테 주식을 빌려서 현재 3만 원을 팔고 아하. 언제 갚아요? 나는 2만 원에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만 원에 전환해서 대주주한테 갚으면 네. 나는 정확히 주당 1만 원만 먹고 네, 주가가 아무리 하늘로 날아가도 딱 1만 원만 먹고 네. 그 대신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무조건 1만 원을 먹고 네. 대주주는 주식 빌려줬다 갚으니까 아무 문제 없고 회사에는 전환사채 발행한 돈이 들어오고 아우. 모두가 윈윈인데 그럼 누가 졌어? 누가 루즈야? 하면 그런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모르는 이제 순진한 개인 투자자들은 모르죠. 전환사채 발행이면 회사에 돈 들어온다는 거네. 뭐 주식 전환은 1년 후에 한다네. 1년 후에 하긴 개뿔. 지금 당장 빌려서 갚고 네. 나중에 주식 전환하는 걸로는 그냥 대주주한테 주식 빌린 거 갚는 거니까. 항상 그렇게 세트로 맞물려서 돌아가요. 그래서 전환사채가 발행되면 주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전환사채를 안 사고 그냥 공매도만 치면 되겠네요. 이건 또 너무 저기가. 그냥 전환 자체를 발행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 아니 지금이라면 날 공매도. 날 공매도. 아, 너무 분명히 리스크하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걸로 봐서 전환사채 산 분들은 주식을 팔 테니까 공매들을 할 것이다. 그걸 나도 같이 예상하고 전환사채와 무관하게 나도 하락 배팅을 한다.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은 전략이죠. 그랬다가 슝 올라갈 걸 대비해서 그러면 전환사채를 사서 그걸 해지를 하고. 대개는 그렇게 그러니까 해야죠. 그러네. 손실을 줄이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공매도를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했는데. 대목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뭐냐면 네. 아까 현우 소장님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진영이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그 말 되네. 어. 야, 그런 방법이 있구나. 정말. 그 얘기 한번 들어보자라고 들어왔는데 이미 다 알고 알고 있어. 이미 뭐 다 깨고 있으면 기껏 현우 형 설명 쭉 길게 멍청하게 했는데 막 혼나고 막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 훨씬 이해가 잘 갔어. 그랬는데 낚시에 걸린 거지. 아, 낚시에. 그러게요. 그렇게 모를 리가 없죠. 근데 CJ CGV는 왜 이거를 돈이 없어요 그렇게? 지금 영업이익은 계속 줄고 있잖아요. 또 낚였어. 뭐 한번 또 낚여 봅시다. 얼마나 아는지 한번 지켜보자. 제가 어제 진짜 이거 때문에 다트 들어가서 살펴보고 진짜 재무제표 다 뜯어보고 그랬는데 그냥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익은 확 줄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금융 비용은 또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게 공시가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무슨 파생 상품에 손을 댔는데 터키 쪽에 영화관 해가지고 근데 3,500억 정도 마이너스가 났더라고요. 터키에서 영화관 장사를 해요. CJ CGV가. 그렇죠. 그거를 예. 메리츠 종금하고 뭔가를 해서 그걸 파생 상품으로 만들어서 그 파생 상품에 어떻게 돈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3,500억 정도가 뭐 현금 손실이 나와요. 그걸 반영됐다고는 해요 재무제표에. 근데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영화관 사업이 조금 안 좋아져가지고 영업이익이 떨어졌다 정도 플러스 더 손해도 있고 그다음에 올해 11월에 돌아오는 채권 만기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뭐죠 영화 상영을 하려면 내야 되는 부금 영화 상영 부금 기금. 예. 예, 그것도 한 900억 정도를 내야 되고 밀려 있다고. 예, 그럴 돈들이 있는데 일단 그거를 확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 말에 2천억 정도를 연구체를 발행을 했는데 기관 수요 예측에서는 완전 흥행에 참패를 했고 비슷한 걸 했군요 작년에. 네, 비슷한데 이제 개인한테는 안 하고 그래서 산업은행이 한 1,400억 정도 인수해 가고 뭐 이렇게 기관들이 쪼개 가긴 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원래는 주주를 대상으로 먼저 청약 모집을 했어요. 근데 30% 정도 모집이 됐고 예. 지금은 일반 청약으로 나머지 물량을 빼는 거고. 주주라면 CJ일 텐데. 그죠? 모 회사는. 모 회사도 그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주주들도 5월 4일까지 이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먼저 청약을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야 그렇게 좋은 거면 CJ가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투자자들의 경험을 위해서 그 제공 그런 그 투자 기회 제공을 위해서 자기네들은 안 넣었다. 좋은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있어.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면 도련님이 했겠지. 나에게 경험을 기회를 제공한다.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점. 자, 진우 형 정답을 얘기해 주시죠. 네. 뭐 사요마요? 아니. 근데 왜 발행해요, 왜? 이러고 금융 비용도 되게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융 비용이 원래 평균적으로 5년 평균 한 5% 정도였거든요. 영업이익 대비. 근데 이게 27%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금융 비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선가 돈을 빌려가지고 내야 될 이자가 있을 거고 어디선가 돈을 투자해서 받는 이자가 또 받는 이자가 있을 거고 이걸 퉁친 게 순금융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순금융 비용이 영업이익 대비해서 한 27% 수준까지 확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평균 5%였는데 그러면 고정 비용이 굉장히 늘어난 거죠. 이 상황에서 뭐 줄일 수 있는 게 얘네들은 특히나 영화관 사업이기 때문에 영화관 뭐 문 닫을 수도 없고 직원들 자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뭐 돈도 급하고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 아니 여러분 현우사님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무시. 지금 전화하고 있습니다. X 무시. 전화 안 받네. 이거 잘 안 돼요. 얘 라이브로 직접 전화해서 설명을 들어보자. 이 컨셉 잘 안 되는 것 같아. 왜? 잘 안 되죠. 받을 수도 안 있고. 받을 수 있으니까. 나 통화 상태가 안 전화했는데 좋을 수가 있고. 난 잘 모른다 이럴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아, 그렇죠.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지 당연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화를 안 받을 수 누구한테 거신 있잖아. 거예요? 그 글로벌 모니터의 그 김수원 대표라고 그분 아니면 뭐 우리 나왔던 박동훈 회계사 이런 분한테 잘하시긴 사요 마요 물어보려고 전문가한테 사요 마요. 전화하셨네. 야 말라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전화 자체 지금 이미 경쟁률이 어제 1.3대 1이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럼 높은 편이에요? 높죠. 다 됐죠 이제. 그래서 오늘 보면 한 2대 1도 넘어갈 것 같은데. 내가 1억 넣고 싶다 그러면 2억 넣어야지 1억 받는 거예요. 그래도 CJ CGV가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모양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요즘 코로나 다시 끝나면 올라가는 분위기라서. 예. 그런데 그럼 기관은 왜 안 했냐? 기관들의 눈은 사람들이 넷플릭스에 이제 익숙해졌는데 영화관 갈까? 잠깐 반짝이지 않겠느냐. 예. 영화관 뭐 물론 이제 오랜만에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컨텐츠 자체가 영화관을 대상으로 만들어내는 컨텐츠가 과거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코로나가 끝나도 이게 회복되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시각 때문에 부정적. 시종평가 회사에서도 부정적. 지금 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리고 향후 전망도 부정적이에요. 억울할 거야. 근데 CGV 입장에서는 똑같은 회사에 미국의 AMC라고 있거든요. 미국의 CGV예요. 거기는. 오늘 5번째로 준비했지만 시간 없어서 얘기 못했던 그 회사 주가는 요즘 날라갑니다. 날라갑니다. 2,900% 올랐어요. 올 한 해 동안 30배가 올랐어요. 어제는 조금 내리긴 했는데 18% 정도. 근데 우리는 왜 그래요? 왜 우리가 아니 CJ CGV? 우리가 아니고 CJ CGV. 한국의 투자자들이 현명하니까. 근데 AMC도 우리 서학개미가 올려놓은 거 아닌가요?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AMC가 왜 올라요? 물으면 아무도 모른대잖아요.
이거 이런 도지코인 왜 거 올라요나 밈 마찬가지야. 주식이라고 하던데 이런 거 네. 밈 그냥 젊은 애들이 그냥 예전에 가치 젊은- 평가 안 하고 젊은 분들이 젊은 분들이 죄송 젊은 애들이 편집이요. 알려주세요. 안 할 방법이 없네. 안 할 방법이 없어. 열심히 야.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젊은 분들이 이제 그냥 가치 평가 이런 거 안 하고 펀더멘탈 잘 안 보고 그냥 좋으면 산다 이런 거라서 여기 편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되게 어색하게 이어졌으면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뭐야 싶을 텐데 박세호 작가가 편집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앞에 제가 좀 실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야 욕을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확 생기네 편집점이. 야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그 거구나. 마치 연예인이 발행하는 굿즈 있죠. 발행이 아니라 판매하는 굿즈. 네. 내가 좋아하는 뭐 오빠들이 하는 거기에서 뭐 열쇠고리를 파는데 뭐 5만 원에 판다. 그 원가 안 묻잖아요. 그렇죠. 그냥 오빠가 좋으면 사는 거고 못 사면 아유 용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왜 이게 시중에서 2만 원이면 사는 걸 오빠들 5만 원에 팔아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런 주식들도 밈 주식이라고 하는 주식들도 내가 왜, 이 주식이 좋아서 사는데 왜 올라가냐고 물어보냐. 왜 대체. 뭐 비싸다고 왜 비싸면 안 사면 되는 거고 나는 그 돈이 없으면 한 주만 사면 된다. 아니 10,000원 하던 주식이 왜 20만 원이냐? 그러면 뭐 10주 샀던 거 2주만 사면 된다. 그렇게 해서 산다는 거예요. 항상 주식에 대한 설명 그런 것 같아요. 거참. 왜 오르는지를 막 끼워 맞춰가지고 네. 일단 오른 걸 보고 일단 오른 거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는 거죠.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고.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너무 부담 이제 가격 부담의 일부 조정 뭐 이런. 이게 참 그런 건데 실제로 정말 그냥 가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설명해. 후행적으로 설명하는 카카오라고 것 같아요. 하는 회사가 주가가 안 높았을 때는 예전에는 뭐 1년에 얼마를 벌지? 그럼 곱하기 PER 해서 얼마, 몇 배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될 만큼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게 물론 잘못 올라가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미래를 반영하는 뭐 거니까. 그러나 PER로 설명했던 애널리스트는 도저히 이제 설명이 안 되니까 PSR로 바꿔. 요 주가를 설명하려면 이건 어떻게 그럼 방식을 바꿔야 되지?라고 해서 각각의 사업법을 다 떼어내고 예를 들면 뭐 웹툰 회사가 있다. 이제는 돈 버니까 좀 달라졌겠죠. 돈 못 벌 때는 그럼 이 회사는 이 부분을 가치 평가를 얼마를 해야 되지라고 하면 미국에 있는 비슷한 다른 회사가 최근에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몇 배에 받았다더라. 즉 매출의 몇 배에 받았다더라. 그럼 이 회사도 매출이 이만큼이니까 그 정도에 받을 수 있겠지라고 판단하고 그 정도 같이 이렇게 그렇게 더해서 어떻게든 현재 주가보다는 조금 좀 높게 대충 이제 설명이 되면 네. 바로 이거네. 이 방식이네. 바로.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내가 생각한 적정 가격보다 주가가 내려가도 참 설명하기 난감하고 애매하지만 주가가 너무 올라버리면 맞아요. 또 설명 방식을 다 바꿔야 돼서 네, 맞아요. 적정 주가 이만큼 8만 원 했는데 주가가 10만 원 되면 셀이잖아요. 맞아요. 셀. 근데 셀 하기가 좀 미안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 좀 잘못 계산했나? 그러면 다시 설명 방식을 바꿔서 남들 것도 열심히 본다는 거 아니에요. 남들도 보고 남들이 올렸으면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같이 조금씩 그런 거지. 되게 모든 애널리스트가 평균 주당 한 2만 원 보는데 네. 어떤 애널리스트가 갑자기 이 회사는 주당 5만 원이다. 네. 이렇게 치고 나오면 그거는 그 회사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애널리스트 혼자 뭔가를 본 거야 가서. 도대체 그게 뭐냐? 혼자만 잘못 본 건 아니고요. 혼자만 잘못 보긴 경우도 있는데. 키패드에 이 위에 5가 있으니까 잘못 눌렀어. 뭐야? 하면서 야. 아이고야. 그런데 이슈가 돼갖고 보지도 못해. 이제부터는 찾아야 된다. 맞아요. 필살적으로 찾다 보니까 못 보는 걸 보게 굉장한 되고. 용기인 거죠, 사실은. 혼자 그렇게 탁 튀고 나가는 거는 내가 틀리면은 엄청 욕 먹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뭔가를 일리 있는 가설이에요. 빅히트 그때 한 명 어느 분이 되게 높게 불렀던 갖고 이슈된 적 있었는데. BTS, BTS 빅히트 상장할 때 네, 되게 높게 불러갖고 이슈됐었던. 우리끼리는 저 사람은 뭐지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맞았던 결과적으로는 맞았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상장 초기에는 주가가 막 내려가서 본인도
아 이거 내가 오늘 무슨 짓을 한 거지? 암이셨나? 아 진짜 모를 일. 그런 건 미래를 그걸로 어떻게 미래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맞아. 다르죠. 암이셨나 그러면 암이. 암이셨나면 아 깜짝이야. 아재 개그 같았어. 아재 개그. 아이. 그러면 그런 식으로 보자면은 목표 주가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동안 그럼 BTS가 그렇죠. 커왔던 그 히스토리가 대단히 감동적이므로 앞으로도 이런 히스토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목표 주가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도 결국 BTS도 얼굴에 주름 생기고 그 전에 군대 간다. 그러면 갑자기 암울하게 생각하는 거고 지금이 고점 같고 그렇죠. 그런 거죠. 또 이거 BTS 팬들이 들으면 아 폭 봐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 당연하죠. 네. 군대 간다. 그래. 주름 생긴다? 우리 말도 안 돼요. 주름이 군대를 안 한번 해요. 되지 않아. 그럴 수 있겠다. 제가 군대를 한번 더 가겠습니다. 이렇게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백신들 예약 다 못하셨구나. 백신은 네. 정리 좀 해주십시오. 앞에 계신 두 분은 끝났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민방위를 안 하는 나이면 아예 안 준다며요? 네 맞습니다. 민방위를 안 하면 안 주죠. 지금. 네. 그러니까 두 분은 이제 끝났죠. 에이. 백신 접종 예약이 끝났다. 뭐 이렇게 표현해줘요. 아. 두 분은 끝났죠. 그러면 저 형들 둘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되잖아요. 끝났죠 그러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인생이 끝났다는 뉘앙스로 아닙니다. 받아들여지. 얀센 백신 예약이 끝났고 이미 다 그 하루 만에 어떻게 보면 품절이라고 될까요? 예약 물량이 다 빠졌죠. 끝났죠. 정말 근데 예약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제 저 하려고 주변에서도. 들어갔더니 앞에 대기가 7,000명 있어가지고 네. 포기하고 나왔거든요. 정말 많이. 그거 걸어놓으세요. 그거 자녀 백신. 누군가 오늘 맞기로 했는데 안 맞으셔가지고 자리 난 거. 그거 자녀 백신 예약해 두시면 저도 문자 한번 받았거든요. 근데 되게 갑작스럽게 와서 그날 오전 11시 9분에 오늘 15시까지 맞을 수 있으면 와라. 근데 제가 딴 데 가 있었는데 못해서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연락 오더라고요. 꽤 주변 사람들을 봐도. 제가 어제 저랑 친한 후배하고 통화를 했는데 백신 맞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맞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술을 좋아하는데 네. 백신 맞으면 예를 들면 5인 이상 금지다. 아, 그러면 자기 빼주고 해주잖아요. 인센티브에 그렇죠. 그리고 2명이 맞으면 7명까지 먹을 수 있어서 7월부터 예. 정말 자유롭게 나는 그걸 위해서 빨리 맞았다.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야구장도 이제 앞으로 그런 걸 된다니까. 이거 6월 1일부터 인센티브 적용되는 게 가족 모임에서 원래 8인까지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유령이 됩니다. 9위 인원수에 포함이 안 돼서 백신 8인 맞은 네, 분은 맞은 맞은 사람은 카운트를 안 한다는 거예요. 카운트- 그 식당 들어갈 때 그럼 백신 맞았다는 무슨 뭐 증을 줘요? 보여주거든요. 지금 우리 보여주죠. QR 코드도 준대요. QR 코드 지금 우리는. 시작했잖아요. 우리. 백신 맞은 사람의 QR 코드는 달라요? 들어갈 때? 그런가 봐요. 저도 안 받아봐서. 아니 무슨 다운 받는 게 있대요. 그래서 어. 우리 지금 QR 코드 인증하고 들어가듯이 개인 백신을 내가 맞았다는 인증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그거 화면 캡처해서 놔주면 나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건 설마 아니겠지?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미국이 문제가 된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증으로 주니까 종이로 주니까 분실할 수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됐는데 이제 우리는 원래 IT 강국이니까. QR 코드로도 발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로 갖고 있으면 이제 7월부터입니다. 그 사적 모임은 7월 1일부터는 4인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근데? 다 잘 알아요. 넷플릭스만 보고. 이게 제가 KTV에 김현우 소장님은 내가 그랬잖아.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치하실 거라고 결국은. 왜 그렇게 하루 걱정의 절반이 나라 걱정이고 전 전혀 생각 없습니다. 걱정. 정말. 나머지 일 시간의 걱정인데. 절반은 자기 관리, 자기 관리 나라 걱정, 나라 걱정 자기 관리. 아니 근데 왜 진짜 어쩌다가 그러다가 이제 컨셉이- 나라 관리 되는 거죠. 당만 정하면 돼. 이제 당만 정하면 되는 거야. 아니 진짜 이거 어느 쪽이야? 오해하실 것 같아요. 사람분들도 왜 제 컨셉이 그렇게 됐어요? 늘 나라 걱정하시니까. 나라 걱정은 누구나 다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이번에 그 걱정하기도 바빠요. 일본의 독도 문제 어떻게 이거 생각하시나요? 봐. 당만 정하면 되네. 일본의 당만 독도라 정하면 그러면 돼. 독도가 일본 거 같잖아요. 아니 일본의 독도 올림픽 관련해가지고 지금 홈페이지에 막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데 독도 올림픽?
아 일본의 올림픽 제가 이래서 안 돼요. 저는 말이 이렇게 앞뒤로 이거 누가 편집해가지고 야 김현우가 옛날에 독도는 일본 거라고 알아냈다 이러면 어떡해요. 그거 봐 그런 걱정까지 하자. 아이 뭐. 이미 진짜. 계획 세웠네. 긴 플랜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야. 왜 좀 그런 잘못 걸 얘기하면 왜 그냥 그런 걸 본인이 걱정해요? 창피하고 나 많은데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이 형 그래갖고 군대도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아니 심지어 길게 갔다 왔어. 장교. 야 정말 장난 아니야. 나라에 저거 대한 이렇게 생각이 몰아가고 보통이 진짜. 아니네. 남들의 3인분을 나라를 지켰어. 거의 그쵸? 아니, 근데 저는 돈 받고 일했기 때문에 별로 그게 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죠. 나라 사랑이. 많이 부족하죠. 아이템 회의할 때 사무실에 있으면요 계속 하네요. 왜요? 아우, 왜요? 어떻게 이런 정책을 펼칠 수가 있냐부터 시작해서 오. 이런 진짜 구멍을 왜 안 막냐. 아. 되게 흥분해서 했어요. 오. 원고 쓸 때. 아니 그거 아이템 안 잡혀서 그랬을 그럼 오른쪽이네 좀. 아닌가? 아니요 진짜 아직 뭐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 정말 이상한 거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거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쪽이 어디예요? 부동산? 뭐 어디가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저는 요즘에 날씨가 마음에 안 들죠. 오늘 좋던데 날씨? 아 어제는 비 오고 춥고 뭐 오늘은 또 그런 날 있으니까 오늘 좋아 보이는 거죠. 아무튼 마치 우리의 설명이 있어야 진우 형의 비유가 빛나듯이 그치. 우린 굳은 날씨, 어. 여기는 화창한 날씨. 제가 언제나 굳은 날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아니 한방에 보니까 두목이라고 하더만. 두목이요? 두목? 보스 이진우. 보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모든 커피타임이 게 다 잘 재밌다. 돌아간다. 그러니까 저도 딴 거 하려고 그러다가 바로 진우 형이 무조건 아마존 해. 그래가지고 네. 아이템. 최저 가격 보장제. 난 이 생각 못했어. 정말 최저 가격 보장제가 다른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시각이 아까 그 문자 주신 분 처음. 근데 우리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탁부 대학 그 경제학 시간에 네, 교수님께서 최저 가격 보장제는 다른 이름의 카르텔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네요. 카르텔로의 초대였습니다. 그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게 느낌이 좀 다르지 않아요? 다른 그래. 이 카르텔의 다른 워딩을 의미다. 정확하게 해줘야지. 그거보다 단어를. 그렇지. 카르텔로의 초대가 멋있는 어, 거죠. 되게 멋있죠. 되게 멋있는 거예요. 이것도 담아두실라. 나 되게 오늘도 한 건 했어요. 뭐 담아두는 거 오래 가죠, 그죠? 네, 그러게요. 꽤 오래 한 6년 전 얘기도 여기서 한번 한 적 있지 않아요? 기억력도 좋으시고. 서운해. 아니, 박 작가님도 그랬잖아요. 어제 그거 뭐예요? 취재하셨던 거 아이템. 어제 커피 취재했는데. 어제 그저께 취재한 거. 어제 아니요, 아이템. 이 커피 취재 진짜 제가 방송을 하면서 방송 원고에 각주 넣어서 원고 쓴 이게 거는 진짜 어젠가부터 박세훈 들어가 작가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게 보다가 이번 주부터 각주가 계속 막 각주 들어. 넣고 내가 있어요. 무슨 논문인 줄 알았어 이게 각주 지금 계속 한국은 넣고 코로나 19에도 커피 수입이 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 말이야. 숫자도 막 써 있고. 야. 저런 거 근데 저렇게 막 쓰고 나면 아깝지 않아요? 버리기? 아깝진 않아요. 아깝진 않은데. 나중엔 아까워질 걸요. 쌓이면. 아까운 거보다 우리 이거 뭐 한방에서 진우 형이 질문했을 때 막히는 게 더 안타까워요. 아우 아우. 아니 언젠가 진우 형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요새는 질문해서 모를 것 같으면 아예 질문을 안 해. 오. 근데 그게 꽂혔어. 마음에. 마음에 꽂혔어요. 마음껏 질문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겠고. 야.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사람이 죽어나. 얘를 얼마나 쪼았어요. 그래서 120개를 준비해 오면 121개를 물어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커피 원두 가격이 오른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어제 그저께 네, 뉴스 많이 네, 나왔다고요. 네. 그러면 우리는 커피 원두 가격 올라가는 게 걱정이 되거나 그래요? 아니면 내가 마시는 커피 값에 관심이 가요? 아니면 내 주변에 삼촌이 커피숍 하는데 좀 부담 되시려나? 얼마나 부담 되시려나? 이게 그렇죠. 당연히 두 생각나지 번째, 세 않아요? 번째겠죠. 네. 그럼 커피 한 잔 팔 때마다 원두가 어느 정도 얼마어치 정도가 들어가는지는 알아야 그게 1,000원이면 한 70% 올랐다니까 한 700원 정도는 올랐겠네 부담이. 대충 그게 100원이면 한 70원.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근데 왜 그거를 계산을 안 해주는지 몰라 기자님들이. 바쁘셔서? 우리 알아보러.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박 작가님이 어제 기사에 알아보면 우리 할 게 없어. 하기다 다 알아보면 우리 할 거 없겠다. 우리 할 거 없어요. 생두가 킬로그램당 커피 생두가 10,000원이래요. 10,000원. 킬로그램. 좋은 거 쓸 때. 그러니까 등급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스페셜티가 있고요. 미디움이 있고
커머셜이 있어요. 야 나온다 크게. 나와. 크게는 세 가지예요. 제일 좋은 게 스페셜티인데 제가 써놓은 건 스페셜티 기준이에요. 킬로그램당 만 원. 아나 지금 왜 웃었냐면 저 자신 있는 눈빛. 그럼 킬로그램에 많으면 한 1kg에 그럼 몇 잔 나와요? 한 80잔 정도 나온대요. 더 물어봐. 좋다. 그러면 근데 요게 한 잔에 100원 꼴 들어가는 거네 원두가. 대략 그래요. 대략. 아. 대략. 스페셜티 그리고 뭐가 있다고요? 미디움, 미디움, 커머셜. 커머셜. 커머셜은 우리가 저기 뭐 백다방이나 이런 데게 싸게 파는 데들 있죠. 아. 그런 것들 좀 싼 원두. 백다방 확실해요. 백다방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걸 안 쓰면 그 가격이 나올 수가 그래요? 없어요. 커머셜이 제일 싼 거예요. 네. 제일 싼 거다. 커머셜. 예전에 그래서 이게 생두냐, 근데 또 이게 가격이 생두냐 원두냐에 따라 가격이 또 달라져요. 그 생두는 그냥 바로 가져온 거. 거기다 이제 녹색. 볶거나 로스팅을 하게 되면 음. 로스팅하는 비용이 또 들어가요. 거기서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1kg에 80잔이라 그래서 단순히 나눌 수는 없고 그걸 이제 로스팅하는 비용이 또 들어가거든요. 아하. 로스팅 해온 건 싸요? 좀 더 비싸죠. 로스팅 돼 있는 그러니까 거는. 로스팅 돼 있는 거랑 내가 생두 사가지고 로스팅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가격이- 생두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뭐냐면요. 어. 본인이 만들고 싶은 커피를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요런 방식으로 로스팅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로스팅을 그렇지. 하느냐에 따라 맛이 무슨 달라지니까. 맛이야. 맛이랑 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음. 내가 자신 있다 그러면 좀 싼 생두를 가지고 와서 근데 그거 썩는다 본인이 하는 그러던데? 어? 가지고 오면 생두가 저거 전 나라 걱정 저거. 아니 그게 나라 걱정이 아니라 그게 아까 누가 이제 미니 메시지 주신 것 같아요. 가져온 것 중에 절반은 썩는다. 그래서 생두가 예를 들어 똑같은 가격에 갖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보관이 여의치 않으니까 반은 버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훨씬 더 부담이 얘가 더 큰 근데 거죠. 볶으면 더 유통기간이 길어지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볶음은 아무래도 썩을 일은 아무래도 없으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품질은 낮아져도 향은 날아가도 썩진 않으니까 어쨌든 들어올 때는 그 사장님 입장에서 원두를 좀 더 비싸게 들여와요. 한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킬로그램당. 킬로그램당. 만약에 저 가격 기준이라면 한 30% 정도 좀 더 비싸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커피 가게는 네. 음, 그러니까 사실은 프랜차이즈 쪽 한 물어보고 잔에 한 싶었는데 100원 정도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원산지랑 뭐라 그래? 재배지 땅을 아예 계약해서 거기서 다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 커피가 맛있습니까? 저는 커피 맛 잘 몰라요. 그 저도 잘 몰랐는데 음. 안 좋은 커피를 마시다가 딱 먹으면 네. 오 맛있다. 향이 되게 좋다라는 느낌이 좋은 와요. 커피를 마시다가 마시면 에이 별로다.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커피를 매일 한 잔씩 마시는 게 어디서 마시는 게 있냐면 버거킹에서 매일 한 잔씩 마십니다. 이거 뭐냐면 구독하면 정기 구독하면 버거킹에서 4,500원을 한 달에 내면 네. 하루에 한 잔씩 커피가 무료예요. 그럼 150원 꼴이잖아요. 오. 그 커피를 그냥 매일 마셔요. 그 사무실 앞에 버거킹이 있어서 오. 그렇게 해가지고 마시는데 그냥 그것도 맛있어요. 네. 근데 그 커피를 맨날 먹다가 스타벅스 커피나 어디 조금 비싼 커피를 마시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아. 그런 느낌이 그렇다. 들긴 해요. 심리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싼 거 아니에요. 샀다는? 아니 다시 한번 쳐다보게 돼요. 한 모금 하고 뭐야 좀 맛있네. 많이 들어갔나? 조만간 블라인드 테스트 할 거예요.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구나. 저 소주도 구별할 수 있어요. 차미슬이랑 처음처럼이랑. 그건 하는 사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먹어보면 맛이 달라요. 그래요? 특히나 두 잔 딱 갖다 놓고 한 모금씩 마셔보면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누구나 그렇죠. PC 방에서도 누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가? 그런가 싶어서. 진짜 소주는 달라요. PC방에서는 뭐요? PC 방에서도 커피 만들어 주잖아요. 커피, 커피 예. 팔죠. 뭐 여러 가지 안 가본 지 꽤 된 것 같은데 PC방. 요즘에는 뭐 언제 밥도 가요? 밥도 준대요. PC방도 가세요? 요즘은 별로 안 가죠. 가끔씩 가요. 가셔서 꽤 PC방을요? 많으신다면서요? 뭐해? 뭐 하세요? PC방요? 아니 뭐 원고를 쓸 일이라든가 뭘 보내줄 일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노트북 PC방에서? 쓰잖아요. 어? 노트북. 아니, 노트북이 항상 있는 게 아니죠. 길 가다가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PC. 가끔씩 일이 필요하다 갑자기 있어요. 원고를 왜 보내? 아니 예를 들면 오전에 뭘 보내고 오후에 어디를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그 보낸 거 받은 쪽에서 뭐가 하나 안 들어왔습니다. 내지는 수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PC방 가야 되잖아요. 아니 이게 왜 이런 질문 하냐면 오늘 아침에도 박 작가랑 어제 진우 형 사무실 왔어요. 그래서 안 왔다. 그때 어제 여기서 12시도 전에 나가는데 어디 간 거야? 10시 반? 어제 되게 일찍 퇴근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진우 형은 낮에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너무 궁금하다. PC방 가 있는 거 아니야? 게임하시는 PC방 거 가 되게 있는 거 아니야? 웃기겠다. 진짜 재밌겠다. 여기 사람들 별로 없는데 가지고 마스크 쓰고 게임하고 계셔. 세상에.
충격. 채팅으로 혹시나 막 현피 뜰까 막. 예, 전국에 계신 분들 중에 PC방에서 우리 이진우 기자님 목격하신 분들은 아 근데 PC방에서 커피 주는데 그것도 싼 거겠죠? 아니에요. 그 스타벅스 원두 이런 거 쓰는 경우 많아요. 네? 원두를. 좋은 걸로 어. 줄 때 많아요. 아니, 좋은 거 나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가격 차이가 크지는 않은 모양인데 스타벅스 원두를 쓰면 뭐가 좋으냐면 PC방에 있다 보면 뭐 커피가 맛이 있느니 없느니 뭐 이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아 그래요? 그럴 때 길게 설명하지 말고 네. 저희는 스타벅스 원두 쓰는데요? 라고 하면 그러면 다 끝이다 이거죠? 다 끝난다는 스타벅스 원두가 진짜 비싼 거 좋은 거 쓰는 건지 잘 모르겠던데. 아니 그러나 어쨌든 어필하는 분 어쨌든 입장에서는 브랜드라 이거죠. 네 입이 문제다. 브랜드다. 뭐 그런 뉘앙스인 이런 거죠. 뉘앙스죠. 이건데 스타벅스 이거 스타벅스인데. 스타벅스 원두인데요. 그러면 아무 얘기를 못 하는데 아. 그거 아닌 다른 걸 쓰면 아이 뭐 저희가 뭐 샷 하나 넣어드릴까요? 이거 사실 좋은 말이 건데 이렇게 복잡해지네. 말이 길어진다. 그래서 그냥 스타벅스 원두 쓴다고 그런 가격 얘기를 차이 얼핏 크지 않으니. 들었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원두 쓰시네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PC방 사장님한테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다 이유가 있지. 그래서 이게 왜- 약간 스타벅스의 맛이 고급 커피의 기준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 커피의 기준 워낙 매장도 많고 하니까 스타벅스에 비교해서 어떠느냐 이런 식으로 기준점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스타벅스가 맛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맛이 다른 거는 있는데 아까 제가 그런 버거킹 커피 이런 거 쭉 마시다가 그런 거 마시면 뭔가 맛이 다른 건 느껴지는데 아 이게 맛있는 맛이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또 모르겠어요. 뭐 개인의 네, 취향이니까. 그러니까 맛은 개인의 취향이니까. 하여튼 스타벅스를 먹는 분들은 계속 스타벅스. 전 그거 좋아요. 네스프레소 네. 캡슐 커피 있죠. 네. 전 그거 되게 맛있어요. 집에 있어요? 있어요. 왜요? 뭘 왜요? 어머니 커피를 좋아하셔서 욱한 거 보셨죠 소장님? 뭘 이런 걸 다 질문해? 이걸 왜요를 질문하면 키가 몇이죠? 183이요. 왜요? 신발 사이즈는요? 285요. 왜요? 그만큼 더 못 커서요. 그 이상으로는 안 크던데. 285 신발도 어디서 삽니까? 신발 매장 가면 다 삽니다. 있어요? 이건 마치 나한테 하루에 몇 끼 드세요 하는 느낌인데. 아니, 뚱뚱한 사람도 하루에 3끼 먹어요. 285도 신발 매장에서 팔아요. 오히려 285는 사이즈 많지 않아요? 280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많지 왠지. 아, 그러니까 없는 데도 보통 있을 우리가 거예요. 신발 야 신발 예쁜 거 있다 해가지고 사이즈를 보면 270 언저리는 품절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이 사가니까 네, 또 많이 그게- 갖다 놓치면 많이 사가니까. 완전 근데 작은 거나 완전 큰 거는 많더라고요. 신발은 제가 285 뭐 한창 살쪘을 때는 발에도 살이 찌니까 맞아. 290 신을 때도 있는데 290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어. 오히려 옷 살 때가 힘들었어요. 지금 제가 살을 좀 빼가지고 한 2X 라지 입는데 작년 이맘때만 해도 한 4X 라지 입었거든요. 그럼 별도의 매장에 가야 되죠. 네. 상표 말해도 되나? 이태원에 가면요. 네. 유니크노시라고 있어요. 유니클로랑 간판이 똑같이 생겼어. 아. 그래서 이름이 유니크노시야. 2층에 아. 있는데 여기 가면요. 되게 좋아요. 저는 왜 좋냐면 왜소한 느낌이야. 거기 가면. 거기는 오히려 되게 많아요. 제 사이즈가. 날씬하시네요. 되게 왜소한 느낌이에요. 협찬이 안 거기는 들어오니까 선 PPL 먼저 해드리고 나중에 우리 저 수금하러 갑니다. 5X 라지, 막 6X 라지 있으니까. 유니크로. 4X 라지 주세요. 그럼 많지 옷이. 잠깐만 그러면 옷이 비싸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가 천이 더 들어가니까 비싸야 될 것 같죠. 더. 그덜 들어간다고 싸진 않은데 음. 4X 라지, 5X 라지 그렇게 되면 확실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렇게 크게 그러진 않아요. 그게 그 커피 원두값 올라간 커피숍하고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요? 옷값에서 그 천값은 인건비도 꽤 들어가도 그거 재봉질 하시는 분이 예 한참 그거 작은 거 하는 게 힘들 것 같아요. 큰 거 하는 게 힘들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동복이 비싸잖아요. 그러게 작아서 그러나? 그럼 아동복은 왜 작은데 왜 비싸요? 가구도 그 서랍 들어간 가구가 훨씬 비쌉니다. 손이 많이 가서 손이 많이 잔손 많이 가니까. 잔손 많이 가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 공지사항 없습니까? PD님 그 뭐 협찬 안 들어왔습니까? 지금 조건 들어왔고 오. 다시 가격 협상하고 계세요? 다음 메일 보냈고 저희 내부 기준 정하는 중이라 오늘 중으로 연락드릴 겁니다. 와 협찬이 협찬.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뭐 농담 삼아 그렇게 협찬.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협찬을 주신 농담한 거예요 방송에서? 아니죠. 그냥
아 이거 오실까라는 기대 반 그냥 반. 우리가 그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협찬하면 누구누구 협찬입니다라든가 아니면 협찬받은 상품에 대해서 그냥 홍보해 주세요 넘어가는데. 하는 내용대로 하잖아요. 네. 이 커피를 마시면 뭐 갑자기 눈이 밝아지고 뭐 머리털이 나며 이런 얘기 네. 하지 말고 협찬하시는 분이 파는 상품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분이 이제 그 사업 하다 보면 그 사업 앞뒤로 재밌는 이야기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붕어빵 장사를 하는 분이다. 그럼 붕어빵 틀은 어디서 사오시는지, 밀가루 반죽은 납품하는 데가 어딘지, 뭐 가격 책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등등 그런 거 재밌잖아요. 네. 그런 걸 저희가 같이 좀 모셔서 소개해서? 여쭤보면서 출연을 직접 뭐 제품 홍보야 그분이 알아서 하시든 말든 뭐 그런 거고. 모셔서 이런 거 저런 거 여쭤보는 어떻게 1호, 하다가 1호 협찬하신 분은 좀 특별히 해줘야 되겠네 뭐를. 스페셜 1호 스페셜하게 1호인데 아무것도 없다가 게시잖아 게시. 그렇죠. 장사 게시. 그렇죠. 그렇죠. 어? 뭘 해드릴까요?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안승차를 한 3일 빌려드릴게요. 뭐에 쓰실지 모르겠는데 그 마음껏 쓰시기. 워크맨처럼.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안승찬 기자님을 받아주신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거 부록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부록으로요? 그거 지금 고민하시는 거죠? 그거랑 많이 오시면 좋겠네요. 지금 예. 두 분. 메일 보내주십시오. 핸드 가운데바 이코노미 골뱅이 네이버닷컴 네. 여기로 어떤 일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 방송에 가서 한번 썰을 풀어줄게. 그렇게 하시면 그리고 저희 공용 메일 사업하시는 거 공개했더니 홍보도 이제 되시고. 개인적인 고민들을 메일로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고민을 답 안 나오니까 저희한테 보내드릴 텐데 그 저희가 너무 개인적인 거는 방송에서 풀어드리기가 조금 곤란해서 주시면 김현우 소장님이 취재해서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는 걸로. 네? 그거 괜찮다. 이면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런 보통은 거 저희 해봐요. 홈페이지로 들어오는 것 중에 제가 답할 수 있는 건 제가 전화드려서 알려드려요. 그렇더라, 웬만한 박 거는 작가님. 그냥 방송에 대한 문의나 이런 거는 제가 전화하는데 훌륭한 작가님이네요. 근데 이제 큰 고민들 있잖아요. 금융 관련된 고민들. 그건 제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또 방송에서 하자니 너무 개인적인 개인 거라서 일이고. 이분 말고 다른 분들에게는 크게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네. 방송에 할 수 없고. 그리고 1번은 또 저도 그런 메일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분 이거 여기에 물어보시면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 몰라가지고 못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것만 안내해줘도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이거 돼요 뭐 이런 거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시거나 하면은 바로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거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어디를 물어볼지 몰라서 그거 좀 그런 것 하시는데 같아요. 이제 김현우 소장님의 그런 답을 거요? 듣고 싶은 거죠. 그러기에는 너무 나라고 번거롭게 표현하는 분은 그거를. 그렇지. 본인이 번거롭다고요? 아니 그분이 번거롭게 메일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보내시고 그냥 바로 전화 한 통하면 되는데 김현우 얘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김현우 얘기. 콘텐츠 준비 중인 그런가요? 아우. 뭐 한다고? 김현우의 이야기. 이런 콘텐츠 준비 중이래요. 제가요? 오. 언제요? 김현우 소장님 휴대폰 번호를 여기서 까주세요. 야 난리 나겠다. 그럼 바로 전화하실 거 아니야. 김현우 상담소. 안돼. 어제도 새벽 2시인가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안 받긴 했는데 070. 아니요 개인 번호로. 어. 근데 그런 전화가 있어요. 짜장면 시키신 분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전 여친이네. 아니 전화를 해서 여친? 새벽에 예전에 그런 전화도 봐서 새벽에 4시 5시쯤에 전화하셔가지고 그 하소연 신세한탄을 쭉 하시는데 끊을 수도 없고 그런 그 청취자분이나 독자분이나. 네네네 어떻게 전화번호를 이렇게 알게 돼서 야. 근데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데 아니 새벽에 선생님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그런 종종 계셔서 근데 물론 이제 제가 해결을 해드리고 싶은 해드릴 수 있는 일들은 하지만 그렇구나. 그런 욕구가 생겼구나. 아니 선생님 국회로 가면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런 게 아닌 막 이런 목소리를 이제 나는 좀 넓은 그릇에 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야. 있잖아요. 그죠? 바로 매일매일 여러분, 이렇게 새벽 2시에 전화하신. 그래서 아니 전화번호 공개가 되게 그렇죠 알겠습니다. 무섭다. 자 이번 주 왜 끝. 아 실업급여 얘기를 못했다. 나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너무 오래돼서 실업급여 뭐? 그 실업급여 구멍 있는 거랑 뭐 정리 한번 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아 실업급여. 받는 거 지금 실업급여. 구멍이 너무 많다. 근데 지금 PD님 표정을 보니까 그만하라.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PD가 뭔데 그만하라고 말하고 그래. 그거 하라고 있는 게 BD예요. 야 이거는 나는 이게 지금 그만해 이러면 쌓이는 이걸 우리 이거는 맘대로 하는 거야. 우리 맘대로 하려고 지금 출연료도 안 받고 하잖아. 맞네. 맞네. 출연료를 받고 하면 그분 주시는 분대로 하는 거지. 얘기해 보세요. 실업급여. 진우 형이 할 얘기 있는 것 같은데 실업급여 아. 관련해서는. 아 그래요? 아니, 나는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요즘 하면 안 되는 분위기라던데. 아니, 실업급여가 그 누수되는 거 굉장히 많아요. 네, 맞죠. 뭐 식당 이런 데 가면 직원은 7명인데 실제로 일하는 분은 뭐 12명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나머지 5명은 뭐냐면 지금은 실업급여 받는 중이라 공식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사장님 그냥 현금으로 주세요. 조금 적게 주시겠죠 대신에. 뭐 사대보험 서로 안 떼니까 좋지 않습니까? 뭐 이러는 경우. 그런 경우들 많아서 이거 물론 오죽하면 그러겠나 하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그거 다 누수되고 그러면 그거 언젠가는 불만 터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불만도 있고 적자죠 지금. 3년간 8조 정도 적자라고 고용보험기금이. 약간 이상한 점들도 많이 있어요. 근로자면서 이렇게 하는데 양쪽 다 실업하지 않으면 안 나오고 이러면은 내가 고용보험 왜 양쪽으로 내나 싶은 것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게. 그다음에 그러니까 세 개 일하다가 2가지 일하다가 네. 어느 한쪽에서만 실업을 당하면 이건 작동 안 한다. 작동하는 다 한쪽이 아니라 그냥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작동을 안 하잖아요. 다 실업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그럼 뭐가 문제냐면 그냥 못 받아서 아쉬운 부분은 그냥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투잡, 쓰리잡, 포잡을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상황인 분들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투잡, 쓰리잡, 포잡을 하죠.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중에 하나의 직장이 사라지는 것도 되게 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서 작동을 안 한다? 혹은 하나만이라도 남아있으면 난 진짜 생계를 위해서 내가 몸이 아파 죽겠는데도 이건 나가야 돼 라고 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3개의 직장을 잃었을 때도 작동 안 하면 이게 뭐 의미가 있나? 오히려 여유 있으신 분들이 투잡, 쓰리잡을 하실 일은 거의 없지 않나 싶어요. 그걸 이제 이쪽 정부 쪽 얘기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럴 때는 고용보험이 작동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사회 안전망이 작동해야 됩니다. 몸이 아파서 이거 이렇게 해요, 뭐 하든가 혹은 소득이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 그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네. 있고 하니까 그걸로 작동해야지. 근데 그게 이게 어떻게 문턱이 다 해드립니까 높으니. 하는 거죠. 문턱이 왜 높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소득이 있으면은 또 그만큼이 안 되니까 내가 일을 할 수는 있는 상황에서 되게 저임금에 처해 있는 혹은 근로의 어떤 환경이 불안한 상황이신 분들이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이라든가 특고 프리랜서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라면 일단은 몸이 성해가지고 일은 할 수 있어. 근데 그 일을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소득 때문에 어떤 수급 대상자는 안 돼. 기초보장제.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게 이제 실직했을 때 고용보험인데 그 실직의 기준이 모든 일자리를 다 잃었을 때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됐던 예전을 생각해 보면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적어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면 적어도 셋 다 잃었을 경우에는 보장이 되니까 그 그래서 이 상황이라도. 부분에서는 하나 진일보한 건데 문제는 공무원들은 고용보험료 안 낸다면서요? 안 냅니다. 공무원 안 되고요, 군인 안 내고요, 교사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 받는 직종 다니는 분들은 안 됩니다. 국민연금 말고. 특수직영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받는 고용보험을 왜 안 내요? 그분들은 실직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고용노동부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물었어요. 사무관님은 고용보험료 안 내시죠? 안 냅니다. 왜 안 내십니까? 저희는 공무원 연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뭐 실직을 하거나 그랬을 때 고용보험 혜택을 안 받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안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었던 건 근데 이거 사실상 공적 구조 개념이지 않습니까? 다 같이 돈 내서 어려운 분들 돕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보험처럼.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 김대리도 그렇죠. 저도 앞으로 20년은 회사 그만둘 일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그렇죠. 고용보험료 안 내면 안 됩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 건데 아니잖아요. 그건 다 내야 되는 거죠. 다 내야 돼요. 오히려 그래서 그분이 많이 내지. 우리 문자 왔던 것 중에 그렇죠. 많은 많으니까. 불만들이 뭐였냐면 나는 안 받을 것 같은데 굳이 나를 왜 다 의무 가입을 하게 하죠? 왜 보험료를 제가 굳이 내야 되죠? 이런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내야 되지 않나? 라고 물었을 때 그런 질문을 제가 12,000번 받았는데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그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할 때 이 부분을 차츰 검토하는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검토하는 걸로. 그래서 검토하는 걸로 검토는 하는 걸로. 근데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박 작가님 말씀은 직업이 안정적인 분이든 어떤 분이든 간에 월급 받으면 다 한 바구니에다가 다 고용보험료를 내서 그 기금을 만들고
그래야 거기서 이제 실직하는 분들이나 육아휴직하는 분들 돈 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여유롭다고 본인들은 빠지면 그렇죠. 그러면 뭐 여유로운 사람들 다 빠지지. 그러니까요. 안 내고 싶은 그렇겠죠. 분들 많을 거예요. 고용보험은 사실은. 난 그냥 안 내고 안 받을래 이런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의무적으로 내게 하니까. 그리고 그렇겠지. 공무원도 언젠가는 퇴직을 할 거고 그 이후에 다른 직업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용보험 실업급여라는 게 그냥 단순히 직업을 잃었을 때 그걸 소득 보전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찾을 때까지 구직 활동 기간에 소득을 보장해줘서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취지인데 그분들도 언젠간 다른 직장을 찾는 상황에 빠졌을 때는 그분들도 도와드려야죠. 공무원 분들도 혹은 그럴 소득이 일이 많으신 분들. 별로 없다는 거죠. 없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안 내는 거라면 그러면 이제 탄탄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혹은 난 안 내고 자영업 싶지. 3대째 순댓국밥집 정말 잘해가지고 막 장사 잘 되시는 분들 왜 내? 내실 필요 없는데 다 내잖아요. 건강보험료도 한 달에 뭐 1,000만 원 내신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심지어 우리 그분들은 집 병원인데 그런 분들 내가 의사인데. 내가 의사인데 나 건강보험료가 무슨 소리냐 할 수도 있는데 내시잖아요. 이런 얘기하면서 화낸 거예요. 저도 아니, 근데 사무실에서 둘이 막 남아서 막 아이템 안 잡히고 하니까 이거 하다가 이거 왜 이렇게 또 하나 화낸 거 있는데 그것도 있는데 뭘 또 시간이 그랬죠? 되나? 이건 좀 약간 예민한 건데 제가 화가 많았나 봐요. 그 특수고용 노동직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거론하는 게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그리고 골프장 캐디예요. 근데 골프장 캐디는 이번에 빠졌어요. 7월 1일 의무가입에서. 왜 빠졌어요? 왜 빠졌습니까? 소득 파악이 도저히 안 됩니다. 이분들은. 골프장 캐디는 골프장 캐디는 현금으로 전혀 받으시니까 왜 안 됩니까? 작가님 골프장 안 가봤는데요. 캐디분들은 현금으로 받아요. 골프 치시는 분들한테 캐디피라고 해서.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득 파악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소득 신고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긴 하는데 아주 낮게 한다고. 아주 낮게 하거나 안 해도 뭐 모르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받으니까. 현금으로 받으니까 전에. 그러니까 이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골프장에 가면 그 캐디분들 골프 칠 때 도와주시는 옆에 그런 분들이 계신데 네. 이분들이 골프장에 고용된 게 아니라 월급은 단 1원도 안 받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 골프장 1년 매출이 신고가 되고 그건 대부분 카드 결제로 할 테니까 네. 손님이 1년 동안 몇 팀 왔는지가 역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근데 그럴 것 같은데? 캐디님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룰이 안 되니 네. 그럼 그리고 캐디가 연환산 몇 분이 돌아갔는지 알 거고 충분히 알 수 그럼 있어요. 그 골프장 안에 소속되어 있는 캐디 숫자로 나누면 한 분이 1년 동안 대충 몇 번 뛰었겠구나. 대충이 아니라 정확히 할수 나옵니다. 있죠. 근무표도 있으니까. 그거 그래서 역산하면 되는데 그거에 소득 신고가 안 된다고 그걸 포기해요? 저는 궁금한 건 국세청 직원분들은 골프 치러 안 다녀봤나? 다니면서 김현 부장님 저 표정 봐. 내가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 아니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왜 공무원들이 일을 이렇게 하나? 엄청 흥분하죠. 지금. 아니 이거 골프 엄청 치러도 안 흥분했어요. 가봤냐? 야. 그래갖고 막 전화하고 막 그러더라고. 어디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막 물어본 데가 있는데 아니 그분들도 골프 치러 가서 분명히 KDP를 현금으로 내셨을 거고 그렇게 내면서 이건 왜 현금일까? 그리고 이분들의 소득은 어떻게 될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요. 말도 안 되게 국세청에서. 그런데 여지껏 소득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이런 제도에서 그분들을 제외시킨다?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심지어 골프 캐디 협회 홈페이지 들어가지고 그 캐디를 하게 되면 얼마나 벌 수 있나요? 그런 거 Q&A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달에 40회, 40라운딩을 뛰게 되고 한 번당 KDP 얼마를 받아서 요 정도의 소득입니다를 대략적인 소득도 거기서 파악해가지고 공시를 그렇게 띄워놓고 있는데 변우 소장님은 캐디 협회 홈페이지는 왜 들어가 왜 보셨습니까? 이거 조사하다가 둘이 막 얘기하다가 조사하다가 어떻게 궁금한 진짜 거예요. 몰라? 모르겠어? 그러더니 막 들어가고 전화해봤죠 거기. 네, 전화해봤더니 내가 지금 막 물어보. 캐디 협회도 있고 요즘 그 캐디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학원 같은 거 다니고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이제 학원들에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럼 제가 캐디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나이를 물어보는데 제 나이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남자들이 좀 더 벌기도 해요.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많이 일해서 체력이 좋으니까 뭐 하루에 세 건도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럼 월급은 어떻게 받나요? 그러면 다니고 싶은 지역을 얘기를 하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기로 연결은 해준대요. 자리가 있으면 예를 들어 저는 양평에 있는 골프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리가 나면 그쪽으로 연결을 해주고 그럼 저는 거기에 몸은 담고 있지만 거기서 월급을 받는 건 아니고 거기에 다른 캐디분들과 근무표에 맞춰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몇 라운드를 나가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출근도 있고 근무표도 있는데 네. 그럼 당연히 그건 고용을 해야죠. 그렇죠.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여기저기서 다른 일도 할 수 있긴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안 그래요. 학습지 교사나 이런 그래서 경우는 A 골프장에서 오전에 캐디하고 오후에 또 다 B 골프장에서 갈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건 근로자로 고용해야지. 그렇죠. 아무리
저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내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아니면 비슷한 유형이 저는 그게 보험 설계사의 고용과 비슷한 느낌은 받긴 했어요. 뭐 월급을 하나도 주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돈을 직접 받게 되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이게 뭐야? 이건 좀 이상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건 있어요. 그 특수고용직이나 영업직이라고 하는 게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지 노는지 알 수 없는 경우. 내 사실은 어떤 사업장 내에 있지 택시도 않으니까. 그렇고 자동차 영업사원도 그렇고 네, 손님을 만나는지 한강시민공원에 가서 있는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컨트롤이 안 되면 급여를 그렇게 딱 정규직처럼 이렇게 고정해서 줄 수가 없다고요. 네. 사장님 해보시면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캐디의 경우에는 그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정확히 어디 갖고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실지를 알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사고도 많이 발생하죠. 다치시는 분들도 많고. 그 임금을 받는 건 아니지만 정해진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이건 근로자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거는 이제 소장님이 국회에 가서 해결하십시오. 왜? 법을 바꿔야 돼. 왜 자꾸 저를 그러세요? 제가 모르는 분야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당연히 이게 왜 이렇지 그러면 이유가 배워가는 있는 거죠. 뭐 거죠. 겸손까지 갔죠. 거기 들어가면 저기 뭐 입법조사처 같은데 이거 좀 알아주세요 하면 본인 취재 도와줘- 안 해도 돼. 도와주는 지금은 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 취재 다 해야 되잖아. 나를 거기다 밀어놓고서 그런 거 하려고 그런 거죠. 전화해가지고 이것 얼마나 좀 편할까? 너무 좋겠다. 김현우님을 국회의원으로 만들면 이 자료 좀 받아주세요. 이것 좀 알아봐 주세요. 하면 그러려고.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야. 국회의원이 전화하면 자료 진짜 잘 만들어 주거든요. 엄청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다 기자들도 해가지고. 어려운 자료는 국회에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장난 아니야. 청취자 여러분 정말 저희 프로그램만을 위해서 김현우 소장님을 국회로 보내봅시다. 김현우를 국회로 왜 그러시는? 아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국회의원분 중에 아 그래 그것도 있다. 국회의원분 중에 차기 출마의 뜻을 이미 접으셨고 그래, 그 그래서 연락을 이제 남은 주시면 임기, 되겠네. 남은 임기 동안 그냥 보람 있는 나는- 일 해주고 나는 싶으신 분은 후계자를 어디까지- 후계자를 키우고 싶은데 저희하고 그냥 즐겁게 일합시다. 정말 일론 머스크 화성 가는 얘기 같습니다. 끝. 끝.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